부산 해운대 친정집에서부터 우리 모녀의 까미노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된 가방을 들쳐매고 택시를 타고 부산역에서 새벽 열차를 탔습니다. 아직은 여름이 끝나지 않은 터라 동이 일찌감치 뜨니 집에서 나오자마자 하늘의 생기를 받는 듯해서 좋네요. 기차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딸내미는 바로 뻗었습니다. 이 녀석도 밤잠을 설쳤나 봅니다. 도도한 척, 엄마를 못 이기는 척, 까미노길 도전을 결심했지만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저 역시 종종 타는 KTX인데도 이날만큼은 느낌이 다릅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에 몇 날 며칠 밤을 설쳤는데도 잠 한숨 모질 않네요. 잠시 떠나는 여행이 아닌 한 달이 넘게나 걸리는 여정이어서 그런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논밭들도 이상하리만큼 달라 보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우리의 첫 할 일은 바로 헤어커트입니다.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헤어샵을 찾았는데요. 긴 머리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샴푸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머리를 감고 말리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꼭두 새벽에 출발했는데 어둑어둑 밤이 되어서야 비행기를 탑승하고 드디어 한국을 떠납니다. 이번 둘만의 첫 여행 주제는 막 사춘기가 오기 시작한 I형 딸과 B형 엄마의 지구인 되기 프로젝트라고나 할까요? 당시 일기장엔 화면을 통해 이륙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라고 적어두었더라고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엔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까미노 길은 상당히 안전한 길인데 말이죠. 경유지인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10시간을 체류한 후 파리 샤를드골 공항행 비행기를 다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로 가는 공항 철도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딸내미는 벽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네요. 그림 그리는 재능이 남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심지어 손이 자동 프린트기 같다는 말도 들었는걸요. 재능을 키워보자고 주변 화가분들께서 제안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 녀석이 세상에 어른들은 뭔가를 조금만 잘하면 피곤하게 해. 이렇게 말하며 그림을 몰래 그리고 감추고 아이고 제 속을 어찌나 애타게 하던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노력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자신의 관심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길거리에 보이는 그림 한 장 한 장을 거의 모두 놓치지 않네요. 제가 왜 이 아이를 데리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약 1000km 걷기에 도전을 했는지 좀 가늠이 되실까요? 헬싱키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한다는 대성당입니다. 성당 광장을 보니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이 생각나네요. 내부도 들어가 보니 와, 이름처럼 대성당답게 상당히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광장 노상 트럭에는 화가가 직접 그림을 팔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조금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내심 혼자 속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엄마의 욕심일까요? 시티투어 2층 버스를 타고 시내를 약 1시간가량 둘러보았는데요. 도시가 무척 깔끔합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모델들 같더라고요. 키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피부도 하얗고 키장녀인 저는 그저 부럽기만 했죠. 떠날 때는 더운 여름이었지만 핀란드에 도착하니 상당히 추웠습니다. 롱 경량 패딩을 너무너무 잘 챙겨온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었죠. 공항 철도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내려다보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저는 여의나루 에스컬레이터만 해도 무섭던데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대구 청라 언덕역의 에스컬레이터보다도 더 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는 파리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역시나 거리에 직접 그린 그림과 엽서들을 파는 곳이 즐비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포장마차는 좀 많이 다르죠? 하기사 요새는 우리나라도 뭐 홍대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수시로 이렇게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뭐 키홀더 같은 이런 것들을 파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파는 곳은 저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유럽의 특징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 녀석은 숙소에서부터 1시간 반가량 걸어와서 그런가? 에펠탑을 보고서는 낡은 철골 구조물을 보러 이곳까지 왔어야 하냐며 본격적으로 걷기도 전부터 투덜투덜대고 난리법석입니다. 교과서 사진이 훨씬 멋지다네요. 근데 하기사 가까이에서 보니까 많이 낡았네요. 그러나 역시 파리의 야경을 보고서는 절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와, 내일 가보기로 한 루브르 박물관 전경이 보이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걷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것이니까요. 파리 시내를 골목, 이곳, 저곳, 숙소까지 약 10km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를 걸으면서 파리 시민들의 일상을 느껴보았습니다. 사람의 형태와 건축물 등의 그런 환경 정도가 많이 다를 뿐 사람들의 일상은 어느 도시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게다가 파리는 역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처럼 관광객들도 엄청 많겠죠? 다소 정적인 핀란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3일째 되는 날, 바로 생장엔 버스가 있는 바이온 도시로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묵었던 숙소는 500년이 된 건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로 일정을 짰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지고 한림가 쪽에 얻게 되었죠. 실은 가장 저렴하면서 시내에서 가장 가깝고 밤늦게 입실할 수 있는 방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도 역사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으니 좋죠? 이렇게 좁고 좁은 이 계단을 빙글 돌아 들어가고 또 화장실은 어찌나 좁던지 샤워실도 딱 한 사람 서서 이렇게 샴푸 깔짝깔짝 좀 들었다 놨다 하면 될 정도? 옛날엔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젠간 저희도 럭셔리 투어를 해볼 기회도 오겠죠? 파리도 부촌과 빈촌의 분위기 차이가 꽤나 나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은 곧 부르주아 혁명이다 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했던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숙박비와 교통비, 시간 등을 최대한 알뜰하게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잠은 버스 안에서 자기로 하고 밤 10시 버스를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이온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12시간이나 걸린다 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찍고 전라도, 광주까지 그 정도나 움직여야 하는 거리니까 밤차를 타야 숙박비도 이틀을 아낄 수 있고 낮 시간을 도로에서 바퀴 타고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루브르 박물관 투어를 예약하였답니다. 그런데 입장권 끊는 것 때문에 2시간가량 소동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가이드의 배려로 무사히 입장을 하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최소 4박 5일 내내 관람해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꼭 먼저 공부를 좀 해서 방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버킷리스트에 하나 더 추가. 모나리자 작품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멀리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님 말
진짜 모나리자 작품은 다시 또 도난당했대요. 그래서 저기 걸려있는 거는 모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실은 우리를 자극시키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딸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관과 그리스 문명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을 도구라고 빼앗아 와서 이렇게 멋진 공간에 모아놓은 것을 감상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유유. 루브르 박물관 탐방을 4시간가량 한 후 우리는 바이온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이동하여야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어서 파리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숙소로 올 때와는 다소 다른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뭔가 음산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 등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번 지하철 티켓팅도 딸내미가 직접 해봅니다. 헬싱키 공항에서 공항 철도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파리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할 때도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해 보았기에 이제는 티켓 끊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 한국에서 지하철 티켓 끊는 것처럼 제법 잘하죠? 파리의 몇몇 지하철은 직접 문을 열고 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문을 열지 못해 우리는 2대나 그냥 떠나보냈네요. 3번째는 지하철 안에 있던 친절한 분이 열어주셔서 안 놓치고 탈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공공시설물 등은 훨씬 선진국이네요. 지하철 안에서 어찌나 헤매었든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리 지하철 노선은 서울 지하철 노선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가뜩이나 가방도 무겁고 몸도 무거운데 까미노길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릴 뻔했다니까요. 국내였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바로 제가 해외 극기 훈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제 바이온으로 가는 막차를 타고 우리는 또 밤새 달립니다. 12시간을 이동합니다. 실컷 자고 나니 해가 떠 있네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 도시 바이온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또 기차를 탈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차표를 끊었는데 기차는 엄청나게 돌아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었죠. 까미노길을 3번째 온다는 한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하루를 버릴 뻔했지 뭡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승장엔 버스 티켓을 끊고는 하염없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길어. 그렇게 우연히 만난 그 부부 덕에 알베르게 이용 방법, 유용한 앱 등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까미노 여정은 훨씬 빠르게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라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드디어 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걸을 여정이 숙소벽에 쫙 잘 그려져 있네요. 자,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